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AI 에너지 ESG 컨설턴트라는 겁니다.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자료의 첫 문장이 아주 인상 깊은데요.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음, 사실 이 기후 위기 문제가 너무 거대해서 뭐랄까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런데 오늘 자료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심지어 새로운 커리어의 길까지 제시하고 있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막연한 문제의식을 실질적인 전문성으로, 그리고 또 가치 있는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아, 행동으로의 연결? 네, 보내주신 자료가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에서 설계한 전문가 교육과정 안내서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단순히 교육 홍보라기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영리한 접근법을 발견했거든요. 영리한 접근법이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AI 에너지 ESG 컨설턴트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역할이 필요한지, 또 가장 중요하게는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왜 효과적인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왜 갑자기 이런 새로운 컨설턴트가 필요해졌을까요? 네.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역학이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자료에서도 진단하는데요. 현재 대학이나 공공기관, 대형 빌딩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계속 오르는 전기요금.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아, 정말 현실적이네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된 거죠. 탄소 중립이나 RE100 같은 것들이요.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그 국제 캠페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이상 단순한 관리 비용 항목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된 건가요? 이제는 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전략 요소가 됐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현장 담당자들은 이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해결할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자면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방정식이 등장했는데 푸는 법을 모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원래 기존의 대형 에너지 컨설팅 회사들이 하던 일 아닌가요? 굳이 AI까지 붙여가며 새로운 역할이 필요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기존 컨설팅은 보통 거액의 용역비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의 모든 데이터를 다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연히 의사결정의 최상단에서 아주 큰 결정을 해야만 시작할 수 있죠. 문턱이 높네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장의 진짜 병목 현상은 그 큰 결정 자체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데 있거든요. 담경자는 뭘 보고해야 할지 모르고 경영진은 뭘 검토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서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교착 상태군요. 네. 바로 이 상태를 깨트리는 첫 번째 제안을 만드는 역할. 이것이 기존 컨설팅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엉부터 따내는 게 아니라 꽉 막힌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에 집중한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컨설턴트의 역할 정의가 아주 독특해요. 뭐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기술자도 아니고 거창한 정책을 선언하는 연구자도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진짜 역할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사업 검토해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네, 번역가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데요. 번역가요? 네, 기술 데이터와 재무제표, 그리고 ESG라는 거시적 목표, 이 서로 다른 언어들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다만, 뭐랄까,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함정이죠? 번역을 잘못하면 오해를 낳는 것처럼 이 역할도 양쪽의 신뢰를 모두 얻지 못하면 그냥 말만 전달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접근법이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바로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무기를 통해서 그 번역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거죠. 그 번역을 위한 무기가 바로 AI군요. 맞습니다. 아름다운 학교 운동부는 이 과정을 위해서 AI 기반 에너지 컨설턴트 GPT를 직접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범용, 챗봇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중요하죠. 교육 현장이나 공공기관처럼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좀 보수적인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특별히 훈련된 도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절차가 아주 현실적이고 똑똑합니다. 어떤 절차인가요? 자, 첫째,
특별달 병원, 공공청사처럼 일단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곳을 찾습니다. 네. 둘째, 특별한 허가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카카오맵 항공사진. 아, 그냥 위성사진으로요? 네, 그걸로 옥상이나 주차장 같은 유효 부지를 눈으로 확인하고요. 셋째, 특히 대학의 경우에 대학알림이라는 공개 데이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대학알림이요? 그 학생들 입시 정보 보는 사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가 에너지 효율성이랑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 싶었거든요. 이건 기술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건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설득의 재료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설득의 재료요? 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학알림이에 보면 기숙사 비율이 나오거든요. 네, 나오죠. 기숙사 비율이 높은 대학이라면 밤새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수요가 많다는 의미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이건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두는 장치인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의 사업성을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죠. 와, 또 특정 연구 중심 대학이라 실험 장비가 많다는 정보가 있다면 이건 전력 품질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관련 설비 투자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고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료가 절약됩니다 같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귀교는 기숙사 비율이 높으니 ESS를 도입하면 심야 전력 안정화와 비용 절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기관만의 맞춤형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정말 똑똑한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정보들을 그 에너지 컨설턴트 GPT에 입력하면 1차 컨설팅 결과와 제안서 초안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 접근 방식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바로 거절할 명분이 없는 제안이 만든다는 점이죠. 거절할 명분이 없는 제안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년차 시설팀장님에게 갓 교육받은 컨설턴트가 찾아와서 막연하게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비웃음만 살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팀장님, 저희가 대학알림이에 공개된 귀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니 작년 전기요금 인상분의 80%를 옥상 유휴부지의 50%만 활용해도 상쇄할 수 있다는 초기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정보만으로 분석한 1차 결과입니다. 아, 이렇게 숫자로 말하면 그 팀장님은 어디 그 자료 한번 봅시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뭐 내부 기밀 정보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공개한 데이터를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완전히 우회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아주 영리한 심리적 접근인 거죠. 네,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호기심은 자극하는. 맞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라고 말을 거는 겁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오프닝 전략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항공사진이랑 공개 데이터를 GPT에 입력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나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태양광 설치 제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물은 하나의 종합 분석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태양광 발전 잠재량 분석은 기본이고요. 네. 앞서 말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적정 용량, 그리고 건물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최적화하는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 도입 효과까지 포함됩니다. 와. 심지어 RE200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초안까지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게 공개 데이터만으로 가능하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여기서 이제 AI의 역할이 명확해지는 거죠. AI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 조각들을 엮어서 의사결정자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미래 시나리오로 재구성해 주는 겁니다. 아, 개별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총장님이나 이사장님이라도 이 GPT가 생성한 1차 제안서를 보면 아, 우리 기관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자체로 보고서의 설득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 설득력 있는 1차 제안서라는 열쇠로 문을 여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담당자가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원하시죠? 이렇게 물어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이 컨설턴트가 그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혼자 다 해야 한다면 아무도 이 일에 뛰어들지 못할 겁니다. 하하, 맞아요. 이 모델의 또 다른 영리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차 제안이 승인되는 순간 이 컨설턴트의 역할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더 이상 외부 제안자가 아니라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죠. 이때부터 비로소 건물 도면이나 한전 파워 플래너 자료, 과거 전기요금 고지서 같은 훨씬 정밀한 내부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아하, 이제는 추정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훨씬 더 깊이 있는 2차 분석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계부터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네. 자료에 따르면 이때부터는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의 전문기술팀 그리고 다른 금융 및 시공 파트너들과 함께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본격적인 정식 에너지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오프너 역할까지가 1차 컨설턴트의 몫이고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전문가 팀이 붙어서 함께 해결하는 협업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이 과정의 진짜 가치는 모든 걸 혼자 해내는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AI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사람과 조직을 연결하는 그 구조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있는 거죠. 네. 이 교육 과정이 목표하는 인재상은 모든 기술에 통달한 만능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전체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서 막혀있던 의사결정의 문을 여는 촉매제 또는 플랫폼 같은 역할에 가깝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역할. 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협업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AI 에너지 ESG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역할이 무엇이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참고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하루 만에 압축해서 배우는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의 실습 과정 안내서였는데요. 오늘 저희 분석을 들으시고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하루 만에 개념부터 실습까지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이 분야에 첫 발을 내딛고 싶은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과정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저희 소노트에 자세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